삶의 아름다운 이야기 고정주 KBI 하남회장 김기선 과학기술원 총장의 만남을 2월 20일 지스트 총장실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총장님은 지금 총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가장 보람되다든가 기억에 남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만 골라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총장이 되기 전부터 학생들하고 또 교수들이나 직원들하고 또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같이 사는 얘기를 하는 걸 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오픈 튜스데이, 화요일 날은 비원 올 테니까 어떤 분이든지 학교 총장실로 연락하시면 저랑 같이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화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스트 가족들과 함께 라는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계획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년 중에서 처음 1년은 거의 매주 학생들이라든가 또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부 손님들을 조금 조심해서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첫 번째 1년밖에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1년 동안 한 것이 저한테는 큰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그게 학생이건 학부형이건 직원들이건 다 마음에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같이 고민하고 어떤 때는 대책도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사항이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민원성 회의도 있고요.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해 드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우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인데 또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한 예로 어떤 학부형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학부형이 우리 학교 학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학교 학부형도 아닌데 왜 저를 보시려고 하실까? 그렇지만 오픈 튜스데이 철학에 맞으니까 오세요 하고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사는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학교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데요? 그랬더니만 그분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외부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 같은 때 학생들 같이 모여가지고 과학 공부도 하고 학교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과정에 그 자제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와서 엄마 나도 과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는 오지 않았지만 대학에 잘 가서 과학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유학 가서 공부가 끝나고 병역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됐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 모처럼 몇 년 만에 오니까 어머니가 야 오면은 어디 갈까 그랬더니 광주과학위원회 가보고 싶어요. 광주과학위원회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처럼 과학자가 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일하는 계기가 된 그런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학교가 보이지 않게 지역에 그래도 역할을 잘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사례인데 이제 제가 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못 들은 케이스도 다른 분들이 들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점점 많아져서 이제 우리 학교 하면 이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가까이에 사는 그런 분들이 다 스토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고 회장님 이제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지난 4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고 회장님 우리 학교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 회장님을 기리는 멋진 명예 박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민들도 교수들이라든가 보직자가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변치 않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학교가 어떻게 되면 좋아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고 회장님이 우리 학교의 영원한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말씀인데 저한테는 항상 과분하고 사실은 짐이 좀 무겁고 과분하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총장님을 이렇게 알고 나서부터 우리 총장님은 굉장히 아주 인간적이고 순수한 그런 것에 매료가 됐어요. 나도 처음에. 그래서 저 양반하고 일을 같이 하면 참 좋겠구나. 물론 이제 제가 우리 과교원하고 인연이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 총장님 시절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굉장히 우리 과교원하고 인연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일은 우리 김기선 총장님 만나고 나서부터 더 저도 이제 미약하지만 그 열정을 썼고 그러면서 많이 옆에서도 배우고 느끼고 많이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서 닿고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끔 하고 사실은 그랬던 것이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장님이 곧 퇴임을 하신다니까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섭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신 분이다 생각해서 제 마음에 크게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하여튼 어디를 가시더니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제 좀 궁금했던 것이 우리 총장님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 또 우리 총장님 같은 분한테 그 깊은 어떤 그 인연이 됐던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참고도 되겠어요. 아주. 이제 제가 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를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 저런 멋진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어쩌면 이제 제일 오래된 사례부터 한두 개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가 94년도에 첫 번째 입학생을 뽑게 되는데 개교는 93년에 했지만 이제 1년간 준비를 하고 94년도에 입학생을 뽑았습니다. 뽑을 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광주과교원에 가보고 싶다 해서 제가 교수로 있던 정보통신공학과에 한 10대 1 정도 경쟁이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습니다. 당연히 큰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작은 학교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원자가 적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60여 명의 석사 입학생을 뽑는데 그 당시 4분의 교수들이 생각을 맞춘 것이 다양한 학생들을 뽑자. 그리고 성적표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잘 갖춰진 학생을 뽑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제일 이제 시니어 교수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고 나머지 젊은 교수 3사람이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표현으로 진흙에서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60명 학생을 뽑았는데 학교 수가 40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잘하는 학교, 큰 학교에서만 뽑은 게 아니라 학교별로 다양하게 한 명씩 뽑고 또 그 사람의 특징을 고려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또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과를 잘 낸 학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진흙 속에 있는 진주인데 일단 여학생이었다는 사실도 30년 전에는 조금 그 성평등을 저희가 주장한 게 됐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교육을 대학 때는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훈련을 잘 받아서 들어온 것에 비해서 졸업할 때 가장 훈련이 잘 된 학생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그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공립대학교 교수로 가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하고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입학에서 많이 고려가 됐는데 그런 선택,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성이라든가 책임감,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 중요하게 잘 고려했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이름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관이 기존의 다른 대학 또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관하고 좀 다르지만 성공적인 학생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제 30년 된 역사부터 최근에도 과학기술대학은 꼭 과학하는 사람만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학기술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2 외국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좀 다른 형태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지도 않겠는가 그랬지만 그 학생의 열정 또 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는 못했지만 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서 그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 와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지금은 그 미국에서 가장 연구를 잘한다는 칼텍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만일 그 학생을 전통적인 우리나라식 입시 잣대로 쟀더라면 과학기술원에 올 수 없는 학생인데 우리 학교가 그 학생의 가능성을 최대로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또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받으려면 논문을 10개씩 써야 된다는데 논문 많이 쓴 사람, 좋은 논문 쓴 사람, 이런 사람만을 좋은 결과라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제가 평가를 잘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오히려 저희가 좀 독특한 형태로 발굴하고 또 우리 학교라는 틀 안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더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고 회장님께서 학생들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학생이 나중에 우리 학교를 정말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겨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고향이라고 정신적인 고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지역에서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고 회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그런 물꼬를 잘 터주시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는 못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4년 전에는 영화제, 음악회를 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우리 아트홀을 만들어서 미술 관련된 전시회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술이라던가 또 폭넓은 지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또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느낀 상황은 우리 과견에 대해서 물론 이공계 이제 교수님들이고 이공계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다양성, 모든 사람하고 좀 포괄적인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 이 얘기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우리 학교에는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은 교수님들, 학생들, 뭐 학부형들 또는 우리 MBA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공간이 있다 한다면은 주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와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또 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하고 더 긴밀한 그런 소통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꺼내셔서 그런데 저도 그 고 회장님께서 이제 지휘를 해주시는 커뮤니티 라운지가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어쩌면 이제 가깝게는 이 지역의 지역 센터가 되고 좀 넓게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쩌면 제가 고민하고 아쉬워했던 지역에서의 역할이 이제 가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장 임기가 이제 다 돼가고 하니까 우리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동안에 소중히 간직된 말씀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셔도 그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총장의 그 제한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제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총장이 누군지 간에 계속 일이 연속해서 벌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지난 30년 동안은 아직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많은 총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쑥쑥쑥 자라는 그런 이제 미술관이 됐건 커뮤니티 라운지가 됐건 또 학교를 소개하는 여러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더 무럭무럭 자라서 저도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학교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30년간 시간을 보냈던 데가 그때도 멋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렇게 멋있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때가 되면은 또 이제 고 회장님 만나서 우리 메타세 과역길 밑에서 이때는 이랬는데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 학교를 더 깊숙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그냥 회원으로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과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쪽인 생각만 했었지만은 이제 막상 그 발전재단 이사장 말 그대로 학교하고 더불어서 발전해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부터는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제일 행복했고. 그게 저는 주인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데 이 학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동기부여, 우리가 모티브를 이렇게 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하고 보고 느끼고 해놔서 아마 앞으로는 더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예박사학위를 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욱 학교를 더 앞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제한적이고 학교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지 발전재단 혼자 어떤 단독적인 생각으로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그것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배우고 느낀 거죠. 고 회장님이 표현은 그렇게 소박하게 하시지만 고 회장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후회가 없으신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어떤 다른 쪽에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건 과욕이고요. 이제는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는 정말로 조금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쪽에 내가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쪽에, 그리고 내 어떤 재능이 있다면은, 재능은 없습니다만 재능이 있다면은 그걸 필요로 한 분이 있다면 가서 정말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은 또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고 그러지. 지금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것, 다른 어떤 명예 이런 쪽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러면은 그건 힘들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조금 조크 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마도 10년, 20년 지나서 전혀 쓸모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낮에도 몇 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요즘에 신문에 크게 얘기 나오는 챗 GPT, AI 회사에서 만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있는데 그 대화 상대한테 내가 오늘 오후에 5분간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우리 졸업생이 오는 자리고 무슨 자리니까 글을 하나 써줘. 그러면 뚝딱뚝딱 1, 2분 사이에 멋진 글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예전처럼 막 책을 외우고 거기서 뭘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어쩌면 경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지혜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낮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조차도 이제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배우는 내용,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데, 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11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렇게 110세쯤 된 어른으로서 따르는 내 등을 보고 따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멋지게 내가 리드를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게 앞으로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총장님은 지금 만약 퇴임하시고 나면 이제 총장 퇴임하시고 나면 해야 될 일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교수면서 연구자로서 연구한 일들 중에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점이 좀 좁았다면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져서 이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요즘에는 가끔 합니다. 한 예로
농민이라는 집단이 우리나라에 농민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농민들한테 이런 걸 해주면 농민들 집단이 다 같이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조금은 넓은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굳이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 스마트팜 같은 기술을 어떻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민들도 유사한 일들이고 또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쩌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활용해서 조금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조금은 뚱딴지 같은 방향인데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좀 더 재미있고 편리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농민, 어민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어르신 생각이에요. 그게 개인보다는 정말 어떤 집단, 군을 위한 삶의 방식.